자, 생식세포 분열, 다른 말로 감수 분열이라고 해요. 생세포 분열, 유성 생식을 하는 생물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있어서요. 이렇게 성이 구분돼서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서 결합시켜서 알을 만들어내는 생식이 바로 유성생식, 성이 있는 생식. 무성생식은요. 자, 생세포 결합이 없습니다. 봅시다. 무성생식, 생세포 결합이 없이 세포가 분열하거나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자손을 만드는 것으로 자손은 모체와 유전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집신벌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분열법으로 분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체가 두 개로 분열되면서 두 개의 유전자 구성이 동일한 딸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얘네 자체가 개체예요. 아메바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우성생식. 유성생식은요. 암수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자손을 만드는 것이고요. 자손은 부모와 유전적으로 같지 않으며 같은 부모로부터 생긴 자손이라도 유전적으로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자 23쌍 중에 우리는 하나만 줘요. 자손한테. 자 부인도요. 23쌍 중에 하나만 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합이 나타나요. 그래서 부모와 동일하지 않은 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성생식이라는 생물의 생세포를 형성할 때 일어나는 분열이 바로 생식세포 분열이에요. 이 결과 정자나 난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딴세포의 염색체 수와 DNA 양이 모세포의 절반으로 감소해서 감수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까 얘기했죠. 자, 얘도 2에는 46이고요. 자, 엄마도 2에는 46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전자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한테 얘를 다 줘버리면요. 4에는 92가 되면서 죽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소중한 유전자 중 정자에다가요. 절반만 담습니다. N은 23. 자, 부인의 소중한 유전자 중에 절반만 담습니다. N은 23. 이렇게 해서 조합하면 2N은 46이 돼요. 이렇게 생세포를 형성하는 과정, 이 과정 자체가 생세포 분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세대를 거듭해도 동일한 핵상을 지니게 되고요. 염색체 개수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수분열 과정을 봅시다. 감수분열은 크게 1분열과 2분열로 나뉘고요. 1분열은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요. 염색체 분리입니다. 염색체. EN에서 N으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상동이 있었는데요. 이 상동 중에 하나가 다른 세포로 들어가고요. 또 하나가 다른 세포로 들어가면서 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N이었는데요. 이제 세포 하나당 N이 되는 과정이 제1분열이에요. 감수 제1분열. 다음 감수 제2분열은요.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N에서 N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네 둘이 만들어졌는데요. 파란색 세포 하나, 빨간색 세포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분열돼서요. 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염색체도요. 각각 다른 세포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여기 N이었고요. 여기도 N이 되죠. 얘도 N이었다가 이쪽도 N이 됩니다. 그래서 N에서 N으로 진행하는 분열이 이루어져요. 다시 봅시다. 감수 1분열은요. 간기, 정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어지고요. 감수 2분열은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때 주의할 점은요. 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DNA 상대량이요. 2배가 되지 않아요. 다음 1분열을 마치면요. 딸세포가 2개가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진 2개의 딸세포가 또 각각 분열해서 딸세포가 총 4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분열과 2분열을 마치면요. 딸세포가 4개가 돼요. 각각의 과정을 봅시다. 간기는요. S기에 DNA가 복제됩니다. 그러면요. 외팔이 외다리였다가
얘네가 복제돼서 쌍팔 쌍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음요. 전기 때는요. 핵막이 소실되고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단기 때요.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있었어요. 자기를 복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제되고요. 이렇게 복제되고요.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복제된 상태에서요. 얘네가 붙습니다. 상동끼리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합니다. 핵막이 소실되고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해요. 이가 염색체는요.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 형성된 것으로 염색 분체 4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4분 염색체라고 합니다. 감수 1분율에서 X 염색체와 Y 염색체도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해요. 그래서 얘가 상동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복제해서 자기를 옆에 붙여놓고요. 얘도 자기 복제해서 옆에 붙여놓고요. 얘네가 접합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합니다. 중기 때는요.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고요. 이때 염색체가 이렇게 양쪽으로 끌려가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서 세포의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파란 게 이쪽으로 가고 빨간 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빨간 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파란 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빨간 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파란 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일단 이 그림에서는요. 빨간 게 이쪽으로 갔고 파란 게 이쪽으로 갔네요. 그러면요. 파란 큰 염색체가 이쪽으로 갔고요. 빨간 작은 염색체가 이쪽으로 가서 하나의 짝을 이루고요. 빨간 큰 염색체가 이쪽으로 갔고요. 파란 작은 염색체가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말기는요. 딸에게 형성되고 이후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 딸세포 2개가 형성됩니다. 모세포의 상동 염색체 중 하나씩만 갖게 돼서요. 염색체 수가 반으로 감소합니다. 다음 2분열은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고 그랬어요. 자, 상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갔죠. 세포 2개가. 그 다음에 염색체가 중앙 배열됩니다. 각각의 세포에서요. 그 다음에 염색 분체 형태로 뜯어져 가요. 아까는 X자 형태로 끌려갔지만 이번에는 X 하나 배열된 다음에 이렇게 한 가닥씩 뜯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염색 분체입니다. 1분열은 염색체 분리이고요. 2분열은요. 염색 분체 분리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기에는요. 이쪽이 요로 들어가고요. 이쪽이 요로 들어가고요. 얘가 요로 들어가고 얘가 요로 들어가면서 4개의 딸세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감수 2분열 전기는요. DNA 복제 없이 감수 2분열이 시작됩니다. DNA가 복제 없으니까요. DNA 상대량이요. 2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핵막이 소실되고요. 중기 때는요. 2분열 중기는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는데요. 체세포 분열은 이렇게 상동이 있는 상태에서 배열되지만요. 감수 분열은요. 상동이 없는 상태로 배열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2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되어 있는 염색체입니다. 다음 후기, 2분열 후기 때는요. 염색 분체가 분리돼서 세포의 양구로 끌려갑니다. 만일 얘가 체세포 분열이면요. 상동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끌려갈 거예요. 상동이 있는 상태에서, 상동이 있는 상태에서, 상동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얘는 지금 상동이 없는 상태에서 끌려갑니다. 상동이 없는 상태로 끌려가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 후기는 상동이 있는 상태에서 염색 분체 양극이동.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후기는요. 상동이 없는 상태에서 모양과 크기 같은 염색체가 없는 상태에서 양극으로 끌려갑니다. 상동 없죠. 자, 말기는요. 딸에게 형성되고 염색체가 풀어진고요. 이후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딸세포 4개가 형성돼요. 염색체 수와 DNA 양이 모세포의 절반이 됩니다. 다시 이번에는요. 핵상하고요. DNA 상대량을 볼 거예요. 자, 관계의 핵상이 2n은 4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복제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DNA 상대량이 여기 4가닥이었다가 8가닥이 되고요. 전기 때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2n이에요. 2n은 4.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은 8로 유지되다가 이제 각각의 세포를 보면요. n은 2가 되죠.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은 4가닥이 됩니다. 그래서 DNA 상대량이 절반이 되고요. 얘네들이 다시 옵니다. 그러면 핵상은요. n은 2고요. 얘의 DNA 상대량은요. 4가 되죠. 그 다음 중기, 후기, 말기가 되면요. 세포 하나당 핵상은 n은 2가 되고요. DNA 상대량은 2가 됩니다. 그러면 DNA 상대량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처음에 1이었다가 1분열 때 2가 됩니다. 2배가 되죠? 1분열 마치면 다시 4가 되잖아요. 4에서 4로 됐죠? DNA 상대량이 2배가 됐다가 다시 4가 되니까요. 제자리 되돌아옵니다. 여기까지가 1분열이에요. 2분열 때는 4였던 게 2가 되죠? 그래서 절반이 됩니다. DNA 상대량이 2분의 1까지 떨어지게 돼요. 요게 2분열이에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 다음 핵상은요. 2n이었다가 1분열을 마치면 n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동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동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되죠. 상동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가 상동이 없는 상태로 그 다음에 2분열 마치면 외파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변화가요. 1분열 때는요. 2n이었고요. 이렇게 상동이 있는 상태에서 복제된 상태로 유지되다가 1분열을 마치면요. 각각의 세포로 염색체가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다음 2분열을 마치면요. 각각 외파리 외다리가 돼야 돼요. 염색 분체 양극 이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n, 2n 됐죠? 2n이었다가 그러면 1분열 마치면 n이 되고요. 2분열 마치면 n이 됩니다. DNA 상대량은요. 여기 2가닥이었다가 4가닥 됐다가 하나당 2가닥이 됐다가 하나당 1가닥이 되죠. 그러면 1대 2대 1대 0.5 됐죠? 세포는요. 1개였다가요. 2개였다가요. 다시 전체 수가 4개가 됩니다. 1분열과 2분열로 나뉜다. 이렇게 해서 감수 분열을 마치면요. 얘네가 정자 또는 난자가 되는 거예요. 정자는 4개 다 만들어지는데요. 난자는요. 3개가 사라지고요. 하나만 만들어집니다. 이건 나중에 배울게요. 이렇게 해서 감수 분열 완벽하게 정리해 두세요. 세포 분열 시 염색체 수와 DNA 양의 변화. 핵상을 비교하기 위해 간기에 풀어진 염색체를 응축된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지원기 때는요. 자, 상동이 있는 상태고요. 2n입니다. S기 때 자기를 복제해서 이렇게 붙여 나갑니다. 그러면 DNA 상대량이 2배가 되죠. 2가닥이었다가 4가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G2기, 그 다음에 M기로 가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1분열 마치면요. 다시 DNA 상대량이 제자리 되돌아오면서 EN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요. 얘가 자기를 복제해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 배열되고요. 방추사가 붙고요. 그 다음에 염색 분체 양극 이동되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세포로 나누어져서요. 그대로 모세포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핵상은요. 2n이었고요. 여기도 2n이고 끝까지 2n입니다. DNA 상대량은요. 여기는 2가닥, 4가닥, 그 다음에 다시 2가닥이 되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다음 염색체 수 변화,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와 같고요. DNA 양 변화, S기 때 DNA가 복제됩니다. 그리고 1회 분열로 2개의 딸세포의 반으로 나눠지니까요.
딸세포의 DNA 양은요, 지원기의 모세포와 같게 됩니다. 해관계당 DNA 양은요, 말기에 핵분열이 완료되어 딸에게 형성되면서 반으로 줄어들고요. 이번에는 생식세포 분열이에요. 지원기 때요, EN이었고요. DNA 상대량이 두 가닥이었습니다. S기 때 복제돼서요, 핵상은 EN이지만 DNA 상대량이 2배가 됩니다. 4가닥. 그 다음 M기로 들어서요, 다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돼서 제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이때 하나가 율로 들어가고요, 하나가 다른 세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N이 되고요, DNA 상대량은 2가 되죠. 다시 얘가 분열돼서요, 각각 분열하고요, 각각 분열해서 염색 분체 양극 이동으로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요. 그러면 N이 되고요, DNA 상대량은 1이 되네요. 그러면 2였다가 4였다가 2였다가 1이니까요. 얘를 1로 잡으면요, 2배가 됐다가요. 됐죠? 1분열 마치면 1로 되돌아왔다가 2분열 마치면 DNA 상대량이 절반이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원래 이렇게 상동이 있었습니다. S기 때 얘네가 복제됩니다. 상동 염색체가. 그 다음에 이가 염색체를 형성했다가 이가 염색체가 중앙 배열됐다가 양구로 끌려가는데요. 이런 상태로 끌려갑니다. 이런 상태로 각각. 그러면 여기서요, 세포 2개가 만들어지고요, 염색체가 각각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염색 분체 양극 이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핵상은요, EN이었는데요. 1분열 마치면 뭘로 가죠? N으로 가죠. 그 다음에 2분열 마쳐도 N으로 갑니다. 그러면 DNA 상대량은요, 2였다가 4였다가요, 1분열 마치면요, 2가 되고요, 2분열 마치면 1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대 2대 1대 0.5. 그래서 1대 2대 1대 0.5가 되네요. 그래서 딸세포가 DNA 상대량이 절반이 됩니다. 염색체 수변화, 감수 1분열이 일어날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고 반감되고요. 뭐가 분리된다고요? 염색체예요. 1분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던 게 양쪽으로 끌려가서 다른 세포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체세포는요, 이렇게 상동이 있었지만요, 염색 분체가 끌려가요. 이런 쪽으로.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 분체입니다. 그리고 2분열 때는요, 얘가 이런 식으로 염색 분체 분리됩니다. 1분열과 2분열이 분리되는 방법이 틀려요. 감수 2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 분체, 기억해요? 염색 분체. 1분열은 염색체. 그래서 2분열 때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요.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절반이 됩니다. 2n에서 n. 처음에 2n이었다가 1분열 마치면 n, 2분열 마치면 n. DNA 양변화, S기에 DNA가 복제된 후 2회의 분열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고요. 2분열 때는요, DNA 상대량이 2배가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딸세포의 DNA 양은 지원기 모세포의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했듯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가 각각 분리되면, 여기는 2n이었는데 n이 됩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요, 2n은 2n 그대로고요, n은 n 그대로가 됩니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 분리가 되는 경우는요, 여기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얘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염색체가 하나의 세포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요. 이쪽 염색체도 또 하나의 세포로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핵상이 얘가 2n이었는데 이제 세포 하나의 핵상은요, n이 되죠. 얘는 2n은 4였는데요. 얘는 n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염색 분체 분리. 염색 분체 분리예요. 자, 만일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시다. 2n이었고요.
얘가 방출사가 붙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후기가 되면요, 이런 식으로 분리되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세포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도요,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얘도 2N이었고요. 분리된 딸세포도 2N이 됩니다. 2N에서 2N으로 가고요. 만일 감수 이빈혈 후기처럼 이런 상태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N은 2였어요. 그러면 염색 분체 분리가 돼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의 세포, 얘도 하나의 세포. 그러면 하나의 세포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얘도 하나의 세포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역시 얘도 N은 2가 되죠.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면요. 이 N이요. N이 되는 거고요. 염색 분치가 분리되면요. 이 N이었던 놈은 2N 그대로 유지되고요. N이었던 놈은 N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2N에서 2N으로 가는 건 체세포 분열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N에서 N으로 가는 건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2N에서 N으로 가는 과정은요. 감수 1분열 때 일어난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기억하세요.